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이거 먼저 하겠습니다. 여기 기니까 얘를 빨리 해치우고 하는 게 낫겠죠? 이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들어가기 전에 저게 SF 소설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SF 소설이라는 걸 니네가 모르지 이 얘기가 아니고 SF 소설이라는 게 중요하다고. 교과서에 실린. 왜냐면 이게 22 개정 때 추가된 거예요. 그 전에 SF 소설이 없었거든요. 현대 소설이 있었는데 그 교과서에. 근데 SF 소설이 중요한 이게 뭐죠? SF가? 스페이스 픽션이요? 그러니까 공간 소설이에요? 그럼요. 공간 소설이라는 거죠? 그럼 스페이스 바요? 뭔데? 그러니까 스타워즈 픽션 이런 거요? 그럼요. 그러니까 사이언스 픽션이거든요. 근데 이게 교과서에 이번 연도에 실리기도 했고, 또 중요한 거는 너희 쌤들이 보통 외부 지문 출제하고 싶을 때 많이 참고하시는 게 수능 특강이거든요. 니네 여기 실려있는 그 통곡헌기도 수능 특강 판본이에요. 22년도 수능 특강 판본이거든요. 그리고 니네 광장 그 학습지에 있는 것도 지문 두 개 있는데 하나는 14년도 9월 모의고사 거고 하나는 22년도 수능 특강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수능 특강 이야기를 왜 하냐면 올해 수능 특강에서 무슨 얘기가 있냐면 SF 소설에 대한 지문이 있어요. 왜 나오냐면 이번에 이계정 때 새롭게 실렸는데 SF 소설이 실린 이유가 이거 SF 소설이라고 부른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그 소설들 가지고 왜 SF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사이언스 픽션이라 치면은 사실상 과학이랑 연관 없는 소설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냥 과학이랑 연관성이 있어서 사이언스 픽션이라고 하진 않을 거 아니야. 그럼 퓨처 픽션이라 하죠. FF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FSF라고 하면 되잖아요. 퓨처 사이언스 픽션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과학기술이 그냥 재미를 만들기 위해서 들어간 게 아니고 서사적 기능을 해서 중요해요. 교과서를 이제 지필을 너네가 교과서 지필한다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 소설이나 실진 않을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이 SF 소설을 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게 그냥 이 얼마 전에 내가 작년에 적어보니까 굉장히 재밌더라. 이걸 실어야겠다. 혹은 이 작가가 굉장히 글을 잘 쓰니까 이거 한번 실어서 이 응원을 해줘야지. 이런 사적인 마인드로 싣겠어요? 그럼 큰일 나겠죠? 이게 실려있는 이유와 교육적인 뭔가 목적이 있어서 실린 건데 지금 정설로 이야기하고 있는 건 이 과학기술이라는 게 그 소설에서는 서사적 기능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등장하는 과학기술들 여러 개 있잖아. 그 중에 뭐 있어요? 떠오르면 아무거나. 그렇죠. 워프 이야기 나오잖아. 웜홀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근데 그 워프 이야기가 그냥 여기서 이 스타워즈스러움을 어필하기 위해서 워프 이야기를 한 거예요? 워프랑 웜홀 이야기가 나오거든? 이게 스토리상 좀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나? 잘 생각해봐. 네? 그냥 작가가 아는 척 하려고 넣은 건 아닐 거 아니야. 왜 넣었겠어요, 이거? 이야기 흐름상. 지금 여기서 할머니가 이 우주, 어디지?
행성인가? 아, 정거장. 우주 정거장에 기다리고 있는데 이 우주 정거장에 어쩌다가 여기 지금 있는 거예요? 어쩌다가 있는 거야? 그쵸? 놓쳤잖아. 지금 그리고 놓친 이유가 뭐예요? 냉동인간 기술을 연구를 하다가 그걸 발표하는 날에 하필이면은 비행선 출발하는 날이었어. 그래서 본인이 나름 맞춰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끝나고 나서 기자들이 막 취재하려고 몰려들었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면 결국에 이 할머니가 가족들을 따라가지 못한 거죠. 근데 봐봐, 그냥 가족들이랑 이별하는 소설은 많아요. 그지? 근데 여기서 과학기술 이야기를 가지고 와버리면 거리의 단위가 훨씬 더 넓어지는 거 아니야? 그쵸? 그쵸? 예를 들어서 지금 나랑 우리 엄마랑 2층에 살고 엄마 4층에 살아요. 그래서 애절해. 이거는 서사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 2층 차이인데 어떻게 애절해요? 근데 다른 우주라고 하면 혹은 다른 개, 그러니까 다른 태양계 뭐 이런 것처럼 다른 개라고 하면 훨씬 더 감정적으로 전달되는 게 다르겠죠. 강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야기 안에서 기능을 한다라는 거야. SF 소설이 그냥 재미로 읽는 그런 게 아니고 문학적 메시지를 전달할 때 과학기술이 하는 기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 재미면 니네 그 웹소설 같은 것도 교과서에 실리겠죠. 재밌는 소설을 이야기하는 게 교과서의 목적이라면 그게 아니라는 거지. 근데 교과서의 목적을 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니네가 교과서를 집필을 하라는 게 아니고 그게 시험에 나올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워프, 웜홀 그리고 우주 정거장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서사적 기능을 한다. 그러니까 이야기에 뭔가 영향을 끼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할머니가 있는 게 그냥 우주 정거장이 아니고 저기 시외버스 터미널이야. 그러면은 물론 조금은 애절하겠지만 이 정도는 아닐 거 아니야. 그죠? 시외버스 터미널이고 예를 들어서 중현이가 대전에 있으면 이 버스가 아예 끊겼다 치더라도 그래도 조금 약간 노력하면은 걸어서 갈 수 있는 정도 아닌가? 힘들긴 하겠지만 아니 맞잖아. 걸어서 갈 수 있을 거 아니야. 한 7시간 걸면 가긴 갈 거 아니야. 어쨌든 간에. 우주는 그럴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 SF 기술이 하는 기능이 있고 이 기능을 언급한 게 올해 수능 특강에서도 언급했고요. 그 다음에 니네 학교 말고 다른 학교 그 아름고 시험에서도 언급이 됐었거든요. 그리고 모의고사에서도 언급이 됐었고 이번에 고3 시험, 이번이래, 작년에 고3 시험에서도 언급이 됐어요. 그래서 SF가 실려 있는 게 그냥 재미를 위해서 실린 게 아니다. 서사적 기능을 위해서 실렸다. 그러면 니네한테 워프나 웜홀 혹은 우주정거장 밑줄 그어놓고 의미 물어보거나 혹은 그 가나다라마 해가지고 밑줄쯤 부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은 거기서 SF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죠. 할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이 SF 기술들에 대한 이야기가 그냥 단순히 재미 용도가 아니라 뭔가 문학적으로 전하고 싶은 게 있었으니까 교과서에까지 실렸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 앞부분 줄거리 봅시다. 우주여행이 일상화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우주저편 먼 행성으로 이민을 가는 미래 사회래요. 남자는 어느 낡은 우주정거장에서 비행선을 기다리는 아이린 여인 안나를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그녀는 먼저 가족들을 슬렌포니아라는 행성을 떠나보내고 냉동기술을 완성하기 위해 지구에 남는데 인간 냉동기술을 완성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겠어요? 점점 더워지니까 시원하게 먹기 위해서죠. 그죠? 그럼 뭐예요? 인간 냉동기술이 왜 중요한데? 그럼 얼려서 보존하는 거예요? 냉동고에 넣어가지고? 유통기한 지나기 전에? 상상력은 풍부합니다. 그렇긴 한데 보통 이제 이런 그 시간을 다루는 류의 우주 영화에서는 이 냉동 기술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멀리 갈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그렇고 이 수많은 영화에서 너네 이제 솔직히 말하면 제가 독서까지는 안 바랄게. 영화라도 좀 봐. 문화생활이라도 해. 중현아. 봐요. 아니 그게 아니고 왜요? 아니 저 취미가 영화인데. 아니 뛰어난 영화를 봐달라고요. 그러니까요.
말고 뛰어난 거. 재미가 뛰어난 거 말고요. 아니, 서사적으로 진짜로. 뛰어난 거예요. 아니요, 너가 본 영화는 뛰어나지 않은 영화일 것 같아요. 리얼 영상만. 범죄도시 이런 거요? 아니. 그래서 거기 뭐 에일리언 이런 거 보면은 나오거든요. 어쨌든 간에 SF 소설에서 너무 비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면 그게 SF 소설이 아니게 돼요. 그래서 그 스페이스 판타지 이러지 않나? 안 들어봤나? 스페이스 판타지? 그러니까 아예 너무 동떨어진 기술을 이야기하면 스페이스 판타지처럼 돼버리는 거죠. 혹은 스페이스 오페라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 근데 그거 말고 어느 정도 현실성 챙긴 SF 소설 있잖아요. 그런 거를 여기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빛의 속도로 갈 수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없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잖아. 지금 뭐 과학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게 어떻게 가던 간에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갈 수는 없다라는 게 정설이잖아. 그러면 너네가 만약에 소설가라고 생각했을 때 시간을 다루고 싶기는 해. 혹은 다른 행성의 이야기를 다루고 싶기는 해. 근데 그 과학적 제약이 있잖아요. 빛의 속도 이상 못, 빛의 속도 이상으로 빠르게 못 가. 그러면은 가는데 99년 걸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럼 너네 여행 가는데 99년 걸리고 거기서 1년 놀다가 집에 올 거예요? 아, 집에 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스토리가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냉동인간 이야기를 굉장히 많은 소설에서 차용하는데 그 이유가 냉동인간 기술이 있다고 가정을 해버리면 빛의 속도에 이르지 못하는 속도로 가더라도 한 10년, 100년, 200년, 300년 이렇게 우주여행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스토리상 자유도가 조금 높아지는 거죠. 네, 여러분들 이게 이제 지금 SF 소설이니까 이게 지금 오늘 중현아 들어가서 냉동고에서 잔다고 여기 이야기를 체험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중현아? 보존되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아직은 안 돼요. 그래서 새로운 우주여행 방법이 개발되면서 슬램포니아로 갈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워프 항법이 경쟁력을 잃고 폐기될 예정이었대요. 마지막 비행선이 출발하는 날 안나는 전생애를 걸었던 기술의 완성을 알리는 학술회의 때문에 비행선 출발 시간을 맞추지 못해서 가족과 떨어져서 지구에 남게 되었다. 그래서 본인이 연구했으면 이거 이제 그 과학자들 앞에서 발표를 해야 되잖아. 그렇죠? 그 회의를 학술 회의라고 하거든요. 혹은 학술 대회 뭐 이러거든요. 당연히 뭐 여러분 많이 가봤죠? 그죠? 매주 2번씩 가고 계시죠? 안나의 표정은 무덤덤했다. 하지만 내가 그날 호텔방 안에서 뭘 할 수 있었겠나 이래요. 수천 명의 청중이 기다리고 있었고 나는 행성 이민을 갈 준비도 전혀 되지 않았대요. 왜? 그럴까? 정황상. 이민 갈 준비를 왜 못했을까? 그렇지. 엄청나게 열심히 연구한다고 못 갔겠죠. 준비를 못 했겠죠. 단순히 이사만 가더라도 준비할 거 많은데. 다음 넘어갑니다. 그래서 안나의 말투는 담담했지만 남자는 그녀가 느꼈을 절망감을 짐작할 수 있대요. 물론 어떻게든 시도해봐야겠다 생각해서 발표를 뭐 앞당겨서 끝내기도 했대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간에 밑에 쭉 보니까 지체된 시간은 치명적이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남자는 수리하던 안내 로봇에서 완전히 손을 놓았다고 안나의 이야기 집중하는 남자의 행동 이러죠. 이거 이 보자마자 사실 머릿속에 간접적으로 제시하고 있군 뭐 이런 거 떠올리면 참 좋은데. 네? 뭐라고요? 간접적으로 제시하고 있군. 쓰세요 빨리. 남자의 감정이랑 정서를 간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남자는 이 안나의 말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써도 되는데 남자는 수리하던 안내 로봇에서 완전히 손을 놓았다가 남자의 정서나 상태나 의도를 간접적으로 제시하는 거예요. 직접 제시, 간접 제시는 선지에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그다음 밑에 15번째 줄 보면 나처럼 지구에 남겨진 사람들이 있었대요. 사정상 제때 떠나지 못하고 가족이나 소중한 사람들과 생이별을 하게 된 사람들이래요. 우주연방은 우리를 외면했고 기술 패러다임의 변화로 개척 행성에서 먼 우주를 급격하게 밀려난 행성들은 수십 개가 넘는데 그 수십 개 행성이 얼마 되지 않는 사람들을 보내기에는 경제성이 너무나 떨어진다라는 거야. 이 뭔 소리입니까 여러분? 이게 뭔 소리예요? 뭔 소리입니까? 기술 패러다임이 변화했다는 게 뭔 소리예요? 일단 첫 번째로 메타가 바뀐 거예요. 그렇죠? 이 중대한
과학적 이론의 전환점이 찾아온 거를 패러다임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다 알고 계셨겠지만 다들 토마스 쿤의 과학혁명이라는 책 읽어봤죠? 거기 보면 패러다임이라고 나오죠. 중요한 뭔 말인지 알죠? 네, 빨리 쓰세요. 교양 인간으로서 교양입니다. 토마스 쿤의 과학혁명이라는 책 보면 거기 패러다임이 나와요. 그래서 과학이 뭐 연속적으로 발전하는 게 아니라 뭐 혁명을 통해서 단절적으로라고 해야 되나? 비약적으로 이 도약적으로 발전한다 뭐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뉴턴 물리학으로 설명 못하는 이론들이 있어서 상대성 이론이 주목을 받았던 거고 상대성 이론으로 설명 못하는 것들이 있어서 양자역학이 주목을 받았던 거잖아요. 그렇죠? 다 아는 이야기죠. 중현아? 그죠? 그래서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라는 거는 단순히 기술 발전 정도가 아니고 아예 그냥 획가닥 그냥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먼 우주로 급격하게 밀려나는 것은 수십 개가 넘고 사람들을 보내긴 경제성이 너무나 떨어진다는 여기 밑줄 경제성이 너무나 떨어진다는 거야. 이게 이제 이 소설의 사회적 배경을 알 수가 있거든요. 이거 뭔 말인지 이해합니까, 여러분? 예. 그러니까 그게 뭐, 경제성 떨어진다 뭔 소릴까? 맞는 말이긴 한데요. 신기하게 틀리네. 돈이 안 된다고 쉽게 말하면 돈이 안 된다고. 이 동네가 그렇잖아요. 이 동네. 네. 이 동네가 생각보다 버스가 잘 돼 있는 것 같으면서도 안 돼 있거든. 애매해. 보면은 뭔가 버스가 되게 노선이 잘 짜여져 있는 것 같은데 정작 어딜 가려고 하면은 꼭 갈아타야 되고 이래요. 그 왜 그런 거예요? 버스 노선을 무한정으로 늘리면 되는 거 아닌가? 중현아? 왜 못 그래요? 그러니까 왜 효율적이잖아요. 왜요? 연휴요? 연료가 뭐 그쵸. 거의 비슷하게 왔어요. 만약에 이제 여기서 저기 맞은편까지 버스 운행한다고 치면 그 누가 하겠어요? 유턴해서 바로 내려주는 거야. 타서 탈 거예요, 중현아? 안 타겠죠. 그리고 그게 이제 버스를 낸다 치더라도 돈이 남겠어요? 버스 회사 입장에서 거기 노선을 만들어줄 필요가 없죠. 오히려 만들면 손해일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학원에서 저 옆에 뭐 있죠? 뭐더라? 우체국 있죠. 저 블록에 우체국 있잖아. 저쪽에 저 나성동 쪽에 가면 있거든요. 한 블록 가면 하여튼 너네가 만약 이 학원에서 한 블록 거리에 버스를 만드는 게 더 돈이 되겠어요? 아니면 이 학원에서 대전이나 서울까지 가는 거 만드는 게 돈이 되겠어요? 멀리 가는 걸 만드는 게 돈이 되겠죠. 왜냐면 그래야 수요가 충족이 될 거 아니야. 그렇죠? 버스 운행하려면 버스 사야 되죠. 그다음에 기사님 사면 안 되고요. 기사님 구해야죠. 기사님 모셔야 되죠. 그다음에 기름 사서 기름 넣어야 되죠. 버스 관리해야 되죠. 고장나면 고쳐야 되죠. 돈이 들잖아. 그러면 그 버스를 무한대를 운영하기가 힘들다. 여기서 지금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우주 여행을 할 때 이 정기적으로 우주선 왔다 갔다 하면은 거기 사람이 타고 가면 될 텐데 이게 너무 멀어지니까 쉽게 말하면 그 우리 시골 같은 데 가면은 그 시골에서 서울로 바로 가는 버스 없잖아요, 잘. 그 없는 이유가 그거 같은 이유예요, 여기서 말하는 거랑. 그 다음에 경제성이 떨어지니까 이 우주 연방이 생이별을 하게 조치를 취했다는 거. 우스운 일이지. 불과 수년 전까지만 해도 그 경제성이 너무나 떨어지는 방식만을 사용했던 것이 연방 아닌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고 치면 지금 뭐 예를 들면은 실제로 그렇지는 않지만 수소버스 이런 거 있잖아요. 수소버스, 수소연료로 가는 버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소연료로 가는 버스가 있다고 쳐. 근데 너무 이 유지비가 싸서 다 그걸로 바뀌었다고 쳐요. 근데 이제 수소버스는 중현의 집에서 학원까지 운영을 안 해. 근데 이제 휘발유 버스는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휘발유 버스 근데 끊겼어. 그럼 중현이가 이제 학원을 가야 된다면서 이 발을 동동 걸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겠죠. 아, 공부하고 싶다 이렇게. 그죠? 네, 당연하죠. 그래서
지금 그 상황이겠죠 아마. 너네 여기 올 때 걸어오나 다? 너네? 근데? 다 걸어와요? 어쨌든 버스 생각하면 좀 이해가 잘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여기서 꼬집은 거는 모순이라는 거죠. 그 경제성이 너무나 떨어지는 방식만을 사용했으면서 왜 그냥 몇 년 만에 이 돈 아끼려고 방법을 바꿨냐 이거예요. 그래서 너네가 집에까지 갈 때 버스 탈 때랑 택시 타고 갈 때랑 돈이 이제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럼 만약에 어떤 택시는 버스랑 돈이 같은데 택시만큼이나 편하네. 그럼 너네가 다 그 버스만 타겠죠? 정거장 로비의 천장에는 이렇게 쓰여 있어요. 기다리는 사람들을 위한 우주 정거장. 한 민간 단체가 우리를 돕겠다고 나섰대요. 그런데 승무원들을 구하는 게 너무 어려웠대. 예전 같았다면 썩 괜찮은 보수를 받고 오가는 긴 출장을 떠난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 하지만 이미 그것보다 훨씬 나은 방법이 있는 상황에 누가 그 시간을 들여가며 갔다 오려고 하겠는가.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기술 두 가지가 뭡니까 여러분? 워프 방식이랑 웜홀 방식이죠. 중현아, 워프가 뭐예요? 거리 순간이동. 예, 뭐 그렇죠. 예. 아니 앞에 나오잖아. 맨 앞에 이거 의미 나오잖아. 예. 너네 체육대회 때도 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공간이 요렇게 그 뭐냐 김처럼 생겼다고 쳤을 때 여기를 뚫는 거야. 여기를 뚫는 거예요. 그 전우치 보면 축지법 이런 거 나오잖아.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뭐 땅을 접어 달린다 이러잖아요. 강동원이 그거 나와가지고 이거요. 우주를 접어서 여기를 툭 뚫으면 되지 않을까? 이게 이제 워프인 거거든요. 다 해보셨죠? 한 번씩 집에서? 어린이는 하잖아 보통. 왜 이해 못하는 주정이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웜홀은 블랙홀이랑 화이트홀이 일종의 입출구라는 전제를 한 거예요. 블랙홀로 들어가면 화이트홀로 뭐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가설이야. 어쨌든 간에 이거 두 개가 뭔지 과학적으로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두 개 간의 차이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구방식, 새로운 방식. 그래서 얘네가 폐쇄가 됐다. 결국에 근본적으로 이 폐쇄가 돼가지고 안나가 생이별을 하게 된 거 아닙니까? 누가 그 시간을 들여가며 갔다 오려고 하겠는가. 냉동 수면 기술이 막 완성되었지만 그들에게도 시간을 발맞춰서 함께하고 싶은 가족들이 있었을 테니. 그랬지. 그래도 몇 달에 한 번, 몇 년에 한 번 아주 드물게 먼 우주로 떠나려는 사람들이 싣고 우주는 출발했다. 바로 이 정거장에서 말일세. 그래서 만약에 노선을 유지를 해야 한다고 치면 일단은 최대한 줄이는 게 낫겠죠. 그 횟수를. 그리고 한참 기다렸으니까 내 순서가 돌아올 때도 되었대요. 그러면 당신 은이라고 남자가 물어봤다. 다음 장. 여기서 슬램포니아 행성계로 향하는 우주를 기다리고 계신 겁니까? 하니까 그렇게 된 일이에요. 밑에 이제 밑줄 꺼져 있는 부분 보면은 슬램포니아로 가는 걸 간절히 바랬던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가족과의 만남인데 이거 별표 좀 해놓으세요. 왜 그러냐면 밑줄이어서 당연히 밑줄이어서 중요한 것도 있는데 이게 나중에 뒤에서 나오잖아. 사실 저게 이유긴 한데 성립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애초에 기약이 없었던 일이래요. 그 티켓에는 구체적인 시간도 날짜도 적혀 있지 않았지 않습니까? 언제든 떠날 수 있다고 했지. 바꿔 말하면 언제가 되어도 떠날 기약이 없다는 말이죠. 마치 시험 기간에 우리 같지 않습니까? 나 5분만 있다가 해야지, 10분만 있다가 해야지, 언제든지 10분만 있다가 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어 라고 이제 자기를 믿고 있다가 밤 11시 40분쯤 돼가지고 내일부터 한다 중요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거는 언제가 되어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당장 해야 돼, 당장. 숙제 내주면은 그냥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하세요. 미련하다면 어쩔 수 없, 다음 장. 미련하다면 어쩔 수 없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기다리는 일뿐이래요. 희망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안나가 원하는 건 가족과의 만남이야. 그런데 남자가 이야기하는 거는 뭐예요? 기약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만약에 너네한테 그 약속을 하나 해요. 내가 언젠가 니네한테 100억을 주겠다. 근데 지금 당장 나에게 10억을 달라. 하겠어요? 안 하겠죠? 못 믿겠죠? 근데 지금 안나는 그걸 믿고 있는 거죠. 뭘 말인가? 밑에 안나씨 이미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기 밑줄 거봐요. 이미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밑줄. 이게 왜 중요한 대사냐면 그냥 단순 가족애가 아니고 조금 더 플러스 알파가 있다라는 것을 압축적으로 제시하고 있어서 그래요. 압축적으로 제시했다 기준이 뭐예요? 여기 만약에 너네한테 여기 밑줄 찍어 놓고 이미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의 의미를 물어보면 너네는 여기서 안나가 앞에서 했던 이야기 있죠. 안나라는 인물이 처한 상황을 다 설명해야 되거든. 내가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하나 물어봤는데 여러 개 대답해야 되는 부분이 출제 포인트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100년 전에 폐쇄되었고 밑에 보니까 지금 이 순간이 그 말을 하기에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인지도 몰랐다. 그러니까 너네가 남자였으면 이렇게 100년 넘게 기다려온 사람 앞에서 너 지금 헛짓거리 한 거다 라고 함부로 말하기 힘들겠죠? 그렇죠? 그 사람 모욕적일 거 아니에요. 중현아. 그렇죠. 기분이 좋진 않겠죠. 지금까지 했던 게 뭐 헛수고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렇죠? 근데 나한테 왜 그래요? 아니. 그걸 알면 뭐가 달라지나? 여기도 별표. 그걸 알면 뭐가 달라지나? 문학에서 내신이랑 그 수능 가리지 않고 등장하는 출제 방식이 있는데 그게 이제 저번에 몇 번 이야기는 모르겠다. 원고 읽은 거예요. 이게 약간 스테디셀러 같은 거야. 이게 꾸준하게 이 모든 종류의 시험에서 나오는데 애들이 꾸준하게 틀려요. 꾸준하게 틀린다고. 이야기 왜 하냐면 만약에 아까 저기 이미 알겠습니까처럼 여기서 그걸 알면 뭐가 달라지나에 밑줄을 그어놓고 니네한테 여기 이 대사에 대한 의미를 물어보면 근거를 어디서 찾아야 돼요? 멀리 가야 돼. 저 위에까지 가야 된다고. 그쵸? 그럼 보통 너네는 밑줄 그어놓으면 그 앞뒤만 보려고 하거든요. 거기서 단서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런데 문학 작품에서는 이 근거의 거리가 매우 멀어질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요. 밑줄 그어져 있다고 그 근처만 보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다음. 그걸 하면 뭐가 달라지나? 그러니까 이거는 달라지는 게 없다는 뜻이죠. 진짜 의문이 아닙니다. 그리고 달라지는 게 없다라고 본인이 이제 여긴다라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이 안나의 자기 신념이 얼마나 굳은지를 조금 보여주는 부분이고 당신 나이를 추정해 보니까 170살이래요. 170살. 이 때문에 이제 한창 미울 나이입니다. 도대체 여태 어떻게 살아남으시는 겁니까? 그동안 정거장에 몇 번 오간 겁니까? 사람이 어떻게 길게 사나? 잊어보니 자네 직원이 아니라 우주 망령이었군. 그다음 농담이래요. 밑에 쭉 내려가니까 남자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여전히 작동하는 안내 로봇들, 오랫동안 버려져 있었다기에는 지나치게 깨끗한 의자와 조명시설, 낡고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사람의 흔적이 남아있는 정거장. 그러니까 안나가 그냥 잠을 자기만 한 게 아니고 중간중간에 일어나서 관리도 했다. 다음 장. 그제야 안나, 위에서 두 번째 줄. 그제야 안나에게서 희미한 유기물질의 냄새가 느껴졌대요. 노인의 채취라고 생각했던 것은 아마도 첨단 기술, 아니 이미 오래전의 기술이 되어버린 그것의 부산물일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이때의 기준으로 오래전 기술이에요. 아시겠죠?
정중하게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궤도에는 폐기된 정류장에 남아있을 자리가 없고 저는 우주 데브리를 폐기하고 회수하는 작업을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우주 쓰레기를 치우는 역할을 맡은 거죠. 이거 무섭지 않을까요? 근데 이거 하고 앉아 있으면 그 영화 그래비티 보면 이런 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주인데 그 바깥에 수리하러 나갔다가 줄 끊기는 그런 이야기예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 내가 애지간한 공포 영화 보면서 딱히 무섭다는 생각 별로 안 하거든요. 공포 영화를 좋아는 하는데 근데 그거 정말 잘 만들었어. 이 막막함과 이 허무함을 굉장히 잘 표현했어요. 중현아. 그래비티 봤습니까? 글쎄요. 제목을 모르고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어쩌면 강사가 안 됐으면 이동진 평론가의 자리를 제가 노릴 수도 있었을 텐데 아쉽게 됐습니다. 진작에 회수되었어야 하는데 정거장 폐기를 시도할 때마다 당신이 여기 있어서 도통수는 못했다는 얘기를 들었대요. 노인네 하나를 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지 모르겠군. 못 잡아먹었다고요. 그동안 직원 3명이 파견되었는데 이 정거장 근처에도 접근하지 못했다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이 안나 할머니가 보통 할머니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부시대에 나오는 그런 총잡이 할머니였던 거죠. 시원아? 총잡이 할머니였던 거죠, 예준아? 중현아? 서부시대의 그 총잡이 할머니 그런 거죠? 아니에요? 확실히 아니에요? 뒤에 나오거든요? 그 총 이야기가. 일단은 지금 여기서는 정확히 얘기 안 해줬습니다. 나는 모르는 일이세. 안나는 여유 넘치는 표정이었다. 그러니까 그거죠. 그 할머니들이 이제 느려 하는 그 여유 넘치는 표정으로 느려 이러면서 요즘 것들은 에잉 쯧쯧 이런 대사죠. 안나 씨의 노후를 저희 회사에서 지원해드리겠대요. 정거장을 시한 내에 폐기하지 않아서 매년 연방에서 징수하는 벌금이 늘고 있고 기다리지 말래요. 어차피 슬램포니아로 가는 우주선은 오지 않아요. 저희 제안을 따라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아까 이 남자가 계속 완곡하게 이야기를 하다가 여기서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대사에서 조금이나마 태도 변화가 있는 거예요.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협조해주지 않으시면 강제 연행할 수밖에 없대요. 남자의 말에 안나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남자는 움찔하며 뒤로 물러났고 품에서 플라즈마 건을 꺼냈다. 그러니까 뭐죠? 그 영감 이것만은 꺼내지 않으려 했건만 그거죠. 그 우러라 지옥 참마도 이거죠. 우러라 지옥 플라즈마 건입니다. 남자는 속으로 경악했대요. 침착맨을 유지했다. 다음 장. 당신이 저를 죽이지 않을 거라는 걸 압니다. 이거 지금 밑에 보면 안나와 대화를 나누면서 그녀가 남을 해칠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러죠. 그러니까 이것도 내가 아까 말했던 매우 압축적인 대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너네가 그냥 내가 뭐 이야기를 하든 안 하든 너네가 어떤 다른 작품을 읽든 안 읽든 간에 이런 식으로 압축적인 대사나 내용이 나오면 그냥 밑줄 치고 별표 치는 거 습관적으로 좀 해놓으세요. 어차피 니네 외부 지문 나올 거고 수능 쳐야 돼요. 그녀가 입꼬리를 슬쩍 올려 웃었다. 섬뜩하죠. 그래도 정신은 멀쩡한 노인으로 생각했는데 혹시 아닌 건가? 남자는 등에 식은땀이 흘렀대요. 그냥 밑에 쭉 내려가니까 남자는 터질 것 같던 심장을 겨우 진정을 시켰대요. 10번째 조리입니다. 100년 동안 정거장을 점유하고 있다길래 어지간한 괴짜일 거는 예상했지만 이 정도로 과격한 노인네일 줄이야 하면서 쏠 생각 없었고 고장난 물건이래요. 그 다음 밑에 20번째 줄 보면은 저는 살아야 할 날이 아직 많으니까요. 요것도 굉장히 의미심장하고 의미를 많이 담고 있는 대사거든요. 왜냐면 뒤에서 뭐라 그래요? 안나는 겁이 없잖아. 그쵸? 눈에 뵈는 게 없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안나씨 여기서 대체 뭐라고 싶은 겁니까? 말했자는가 기다리고 있는 걸세. 여기 밑줄 기다리고 있는 걸세. 여기도 사실 똑같은 이유로 좀 중요한 포인트인데 만약에 나였으면은 여기 밑줄 그어놓고 니네한테 안나의 정서나 태도 이런 것 좀 물어보겠어요.
왜냐면 여기서 헷갈리기 좋은 게 안나가 지금 가족을 기다리고 있는 건 맞거든요. 그러면 지금 진심으로 가족이 언제 올까 이러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안 올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는 있어. 이 대사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감으로 읽던 식으로 이제 유지를 하면은 그냥 여기서 평소에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에서 봤던 클리셰적인 장면이 이어질 거라고 지레짐작을 해버리는 거야. 그러면은 뭐 할머니 기다리고 있으니까 뭐 가족들 저거 때문에 그렇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 가족들이 언제 올까 기다린다라고 하는 선지가 적절해 보이겠죠. 근데 여기서는 사실은 안 올 거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기다리면 행동의 의미가 조금씩 달라지는 거예요. 리얼 기다림이 아니에요. 뭐예요? 일종의 가족의 표현 아니겠어요? 그쵸? 진짜 기다림이 아니라니까 지금 여기서. 이거 빨리 쓰세요. 진짜로 뭔가 기한에 대해서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죠. 뭐 우주선을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가족에게 갈 수 있는 우주선을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언젠가는 이곳에서 우주선이 출항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 이러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희망 1, 2 적혀 있는데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아까 말했다시피 그냥 단순 희망이 아니고 가족에까지 포함되어 있는 복잡한 감정이다라는 거. 다음 장 넘어갑니다. 언젠가는 웜홀 통로가 열리지 않을까. 자네에게는 흘러가는 시간이 붙잡지 못해 아쉬운 기회비용이겠지만 나 같은 늙은이에게는 아니라네. 여기 밑줄 끄세요. 기회비용이겠지만 나 같은 늙은이에게는 아니라네. 남자가 겁이 많았습니다. 왜? 살 날이 많아서. 그리고 이거는 곧 기회비용. 슬램포니아 행성이라고 하는 우주선은 없다. 앞으로도 없을 거래요. 희망을 포기하도록 했다. 여기 앞으로도 없을 거고요. 여기 괄호 쳐주세요. 앞에서는 그냥 직설적으로 말만 했고요. 여기서는 아예 희망을 좀 덜어내라는 내용이어서 비슷해 보이지만 다릅니다. 제가 고등국어에서 중요한 게 이 엄밀한 구분이라고 했죠. 그냥 1차원적으로 이거 할머니가 슬퍼하는 거구나, 할머니가 우주선 기다리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중학생 정도인 거고, 여기서 할머니가 기다리는데 우주선을 기다리는 이유가 안 올 거라는 걸 알면서도 사실은 일종의 가족에 대한 표현 혹은 이 포기하지 않음의 증거로 기다리고 있구나 라는 식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게다가 안나씨 밑에 설령 그런 게 지금 발견돼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기 중요합니다. 당신이 100년도 넘게 동결과 해동을 반복하는 동안 거기 있는 당신 가족들은 이미 생을 다 누리고 떠났어요. 봐봐 지금 사실은 이거 불가한 거죠. 왜?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으니까 죽었을 거다 아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실제로 무언가에 대한 대기라기보다는 가족애라는 감정이 더 크다. 근데 이게 좀 생각보다 많은 현대 소설에서 이런 구조가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패턴인데, 공통적으로 드러나는데 그 무슨 패턴이냐면 요 기다림 있죠. 요거 이게 사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진짜 기다림이 아니잖아. 그렇죠? 그 진짜 기다림이랑 멀어져서 역설적으로 이 가족에 대한 감정이 더 세게 우리한테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 있거든요. 영화인가 뭐 어디서 가족들끼리 모여서 이 굿을 해요. 굿을 하는데 막 동생이 얘가 조금 뭔가 이 가족들한테 자꾸 나쁘게 대하는 거야. 근데 알고 보니까 이 가족들이 옛날에 동생이 하든 가족 이론을 차별했던 거예요. 그래서
굿을 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굿이 가족들이 이 무당이랑 짜고 동생의 마음을 달래주기 위해서 하는 가짜 굿이었던 거지. 그래서 그러면서 가족들이 그 동생인지 하여튼 일원한테 뭐 어쩌고저쩌고 미안하다 어쩌고저쩌고 뭐 이렇다 이것 때문에 그런 거다 하고 이제 막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러면 그 굿이 만약에 진짜 굿이면 그 가족에는 그 동생에게 전달이 안 되겠죠. 가짜 굿이니까 전달되는 거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저런 구도가 생각보다 많은 작품에서 드러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저희와 함께 가시죠. 남자는 쏘아붙이며 소목의 시기를 보았대요. 밑에 보니까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고 남자는 이제 무력으로라도 안나를 포기시켜야 했대요. 여기 봐. 물론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은 이미 다 죽었겠지. 여기도 별표하세요. 지금 안나가 하고 있는 행위, 기다림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지만 일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기다림은 아닌 그 기다림의 의미를 확실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죽었을 거라고. 그 다음에 안나는 오늘 아침 식사의 메뉴를 회상하는 어조로 말했다. 여기 미주고 별표. 뭔 소리입니까 이 도당체. 예? 아침 식사 회상하죠. 아 오늘 아침에 먹었던 그거 맛있었는데 이러는 거예요? 무슨 어조겠어 이거. 중요한 뭐 하세요? 예? 좋네요. 졸리는 거 알겠는데 사탕을 왜 채우냐고요? 이렇게 너 오늘 아침 뭐 먹었어요? 아침에요? 예. 정말 저거예요 저거. 뭐야 지금 그냥 아무렇지 않게 말한 거예요. 담담하게 말한 거야. 그쵸? 자 중요한 거 담담한 게 여기서 왜 중요하겠어요? 이미 받아들임인 거지. 그쵸? 뭔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실을 들었으면은 뭔가 이 감정적으로 격해졌을 거 아니야. 뭐 질질 짜던가 막 화를 내던가 있겠죠. 담담하게 그냥 이야기했다. 그래서 이제 학원 출근할 때 1층에 세종로가 있잖아요. 담담함을 유지하기 힘들어요. 짜장면을 안 먹은 지 지금 2달이 넘었거든요. 이게 탄수화물 끊으면은 이 짜장면이 너무 파괴력이 강해. 사람 돌아버릴 것 같아요. 짜장면, 떡 이거 두 개, 아예 빵 이거 두 개가 미칠 것 같아. 네. 다이어트 하면 사실 너 때문에 쇠약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드세요. 뭘 먹어요? 탄수화물 싫어요. 지금 안 그래도 너가 내 수명 깎아먹고 있는데 지금 나라도 관리해야지. 안 하면은 한 50살에 지금 이 세상 하직하게 생겼어요. 자, 그 다음에 혜성아 서서 들으세요. 서서 들으세요. 그래도 가보고 싶은 거야. 한때 내 고향이 될 수 있었을 행성을. 많은 정보가 압축되어 있는 대사다 이것도. 그러니까 어쩌면 고향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고향은 그럼 뭐야? 내가 태어날 수도 있었던 그곳이죠? 그쵸? 그쵸? 아니지. 가족들이 있는 곳, 마음의 고향이겠지. 당연히. 물리적 고향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안나가 말하고 있는 고향은 물리적으로 내가 태어난 곳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같이 사는 그 곳이겠죠. 같은 곳에 묻히는 것에 그렇게 특별한 의미가 잠깐만. 운이 좋다면 남편 옆에 묻힐 수도 있겠지. 같은 곳에 묻히는 것에 그렇게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에 집착하시네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같은 곳에 묻히는 거에 그렇게 특별한 의미를 부여를 안 할 수 있죠. 안 할 수도 있죠. 근데 당연히 개인의 감상에 따라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뭔가 짝사랑하는 사람이 생겨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 저 사람이 죽을 때 순장되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중현아. 순장이 뭐예요? 순장이요? 예. 같이 묻히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 너 맥락으로 때려 맞췄죠? 그러니까 고려시대 이 옛날에 고려시대 구장품 같이 묻던 풍습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에 집착하시네요. 그러니까 안나의 가족애를 이해하지 못한다. 아이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가족의 자체를 이해 못한다기보다는 정도를 이해 못하겠죠 아마. 요즘 젊은이들은 그런 것에 집착하지 않는가 보군. 그럼 세대차라고 해두지. 자네보다 내가 100살은 더 먹었으니까 말일세. 정말 돌아버리겠군. 남자는 속으로 투덜거렸대요. 고집찬 할머니를 설득하는 법은 연구하신 적 없습니까? 밑에 좋아요. 그럼 저는 본사에 지원을 요청하겠습니다. 강압 쪽에도 화내지 마세요. 이제 그녀와의 대화는 남자에게는 의미가 없었다. 고집센 할머니를 설득하는 방법은 혹시 연구하신 적 없습니까? 라고 물어봤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안나가 생전에 연구하던 이 생물학적 연구 범위를 알고 싶어서 물어본 거죠, 중현아? 그럼 뭐예요? 그렇죠. 약간 이 비꼬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고집센 할머니가 당연히 안나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대화는 남자에겐 의미가 없었다는 걸 이제 말이 안 통한다는 걸 알아챘다는 거고. 밑에 쭉 내려가니까 안나는 이제 창밖을 보고 있었다. 다른 궤도의 우주정거장이 그들을 스쳐 지나갔다. 그곳에는 이제 막 출발을 앞둔 우주선 하나가 도킹해 있었다. 그러니까 여기 밑에 보시면 대조되는 상황 밑줄 끄세요. 대조되는 상황. 뭘 봐? 몰라요. 네가 못 들었잖아. 도킹이 있었다. 여기 밑에 대조되는 상황. 이게 왜 대조입니까? 왜 대조예요? 그치. 지금 안 나가 있는 우주선 여긴 폐쇄된 거예요. 근데 이제 도킹을 했다라는 건 지금 막 도착한 거 아닙니까? 그쵸? 지금 도착한 거야? 그러면은 그 우주정거장의 노선은 아직 살아있다라는 거겠죠? 한 번 동결했다가 깨어날 때마다 뇌세포가 우수수 죽어버린 기분을 아나. 나는 이제 그 감각을 느낄 수 있다네. 동결은 대가 없는 불면의 영생이 아니다. 살아있음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눈을 뜨는 순간이 있어야 되고 그때마다 나는 내가 살아보지 못한 수명을 지불한 기분이 든대요. 그러니까 이 약간 부작용이 있는 거죠. 이 딥프리징이. 그럼 대체 왜 그런 일을 하시는 겁니까? 이제 편히 노후를 보내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하나 알아야 되는 거는 대사가 이 왔다 갔다 하면서 두 명 사이의 이 가치관의 차이가 매우 계속 드러나고 있다. 명료해지고 있다라는 거 알고 있으면 되고, 아까 몇 번 내가 밑줄 치세요 했던 말처럼 어느 대사에서 특히 그게 좀 도드라지나까지 봐놓으면은 어지간한 이 문제 나왔을 때 대처할 수 있다. 그건 자네 생각대로 내가 미친놈이라서 그런 것이지. 이거 설마 그럴 것 같진 않은데, 이 현대소설에서는 이런 식으로 비꼬는 이 대사가 나왔을 때 당연히 표면적 의미가 아니고 이면적 의미 봐야 되거든요. 그 이면적 의미의 단서는 앞뒤에 나머지 다른 대사에서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냥 느낌상 반어다, 느낌상 비꼬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버릇이 있으면 나중에 그 고난도 문학 문제에서 다 털리거든요. 지금 맘 같아서는 이 며칠 전에 봤던 고3 수능 그 모의고사 저거를 니네한테 치라고 하고 싶어요. 왜냐면은 문학 문제가 이제 너무 끔찍하게 치사하게 나오고 있어가지고 약간 문학적으로 감상한다. 이걸로는 이제 안 읽히고 안 풀리는 수준이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미친 노인네라서 그런 것이다 라는 건 본인이 미쳤다는 걸 수용하는 게 아니고 너 어차피 이해 못할 거야 하는 거예요. 나랑 가치관 차이 나니까 이해 못할 거야 라는 뜻이고, 이제 상황 판단이 안 되는 거라네. 내가 여전히 동결 중인지, 사실 이 모든 것이 몹시 추운 곳에서 꾸는 꿈은 아닌지, 내가 사랑했던 이들이 언젠가는 슬램포니아 근처에 웜홀 통로가 열리지 않을까. 점점점. 자네에게는 이거 아닌데? 미안합니다. 사랑했던 이들이 정말로 나를 영원히 떠난 게 맞는지, 그들이 떠난 이후로 100년이 넘게 흘렀다면 나는 아직도 동결과 각성을 반복할 수 있는지, 왜 매번 죽지 않고 다시 깨어나는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고 얼마나 많이 세상이 변했는지, 그렇다면 내가 그들을 다시 만나는 일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닌지, 그럼에도 잠들어 있는 동안은 왜 누구도 찾지 않고 왜 나는 여전히 떠날 수 없는지, 점점점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단순히 의문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일종의 회의감이에요. 그러니까 의심을 가졌다라는 뜻으로 회의거든요. 회포를 풀다 할 때 그 회예요. 의심을 품었다인 거고, 그리고 여기가 중요하긴 해서, 그 통곡헌기나 아니면 통곡할 만한 자리, 거기의 서술 방식이랑 지금 여기 서술 방식이 같거든요. 일부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 눈치챌 수 있는 정도면 돼요.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동결된 건지 각성된 건지 약간 경계가 희미해진 거예요. 그쵸? 이 누구야? 안나 입장에선. 그래서 너네가 지금 이제 꿈을 꾸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나비가 너네 꿈을 꾸고 있는 건지 구분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 들어봤죠? 다들? 나비요? 예. 그러니까 나비가 네 꿈을 꾸고 있는 건지 네가 나비 꿈을 꾸는 건지 알 수가 없다고요. 중현아, 무슨 뜻이죠? 설명해 주세요. 내가 예. 나비 꿈속에 분명히 올릴 수 있고, 네. 아니면 내 꿈속에 나비가 나올 수 있다. 아니면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구분을 못 한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꿈꾸는 중인지 현실인지 어떻게 알아요? 현실이라는 거 입증할 수 있습니까? 너네? 증거가 있어요, 지금? 뭐, 촉각? 지금 촉각을 오해하게 만드는 악마가 있다고 가정하면 촉각을 못 믿게 되잖아요. 지금 꿈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반증이 있냐고요. 못하니까? 있어요, 중현아? 없어요. 이게 지금 꿈인지 실체인지 니네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아닌지 알 수가 없다니까? 그쵸? 그쵸? 근데 이제 그래서 나는 생각한다고 고로 존재한다고 그래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여기 지금 칠판이 있다는 걸 증명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있어요. 어떻게? 어떻게? 이제 V잖아요. 이거 내가 VR인데 이거 VR인데요? VR이어도 있는 거 아니에요? 뭔 소리야? 그래픽인데요 이거? 그러니까 내가 지금 너의 시신경을 조정하고 있다고요. 칠판에 보이는 것처럼 만들어놨다고. 그럼 네가 구분할 수 있냐고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럼 칠판이 존재하는 걸 믿을 수가 없죠. 책상이 존재하는 것도 믿을 수가 없죠. 니네 팔다리가 있는 것도 믿을 수가 없다니까. 이제 유일하게 하나 믿을 수 있는 건 의심을 하는 순간에 나라는 이 의식이 존재하는구나는 알 수 있다는 거죠. 뭐 다 알고 있던 얘기니까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중요한 그렇죠? 한번 생각해보게. 완벽해 보이는 디프리징조차 실제로 완벽한 게 아니었고 나조차도 직접 겪어보기전에 몰랐고 우리는 심지어 아직 빛의 속도에도 도달하지 못했대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우리가 마치 정복하기로 한 것처럼 군단 말일세. 밑에 쭉 내려가니까 한순간 웜홀 통로들이 나타나고 워프 항법이 폐기된 것처럼 또다시 웜홀이 사라진다면 그러면 우리는 더 많은 인류를 우주저 밖에 남기게 될까? 여기 이제 괄호 쳐주시고, 왜냐하면 이 물음 자체는 사실 니네가 이때까지 최소한 한 3번은 봤을걸? 다른 작품에서 3번은 봤을 거예요. 너는 이제 코시국 때도 느꼈지 않습니까? 그죠? 기술 발전이 곧 이 유대감으로 이어진 건 아니다. 오히려 반대의 경우를 비판하는 소설이 많았잖아요.
예전에는 헤어진다는 것이 이런 의미가 아니었고 적어도 그때는 같은 하늘 아래 있었고 같은 행성 위에서 같은 대기를 공유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안나가 말하고 있는 헤어지는 거긴 한데 대기를 공유한다라는 건 요 두 개 이게 생기기 전이잖아. 그렇지? 근데 만약에 워프랑 워몰이 있다고 가정해버리면 이 사람이 멀리 떨어지면 대기조차 다른 대기에서 숨쉬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헤어짐보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헤어짐이 더 강한 무언가일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그 강한 무언가다라는 설명을 얘네 두 개가 해주고 있는 거죠. 아까 말했던 SF 소설 특징입니다. 과학적 기술이 일종의 서사적 기능을 가진다라는 거. 그 다음에 밑에 쭉 내려가니까 지금은 심지어 같은 우주조차 아니래요. 그래도 당신들은 같은 우주 안에 있는 것이라고 그 사실을 위안을 삼으라고. 하지만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조차 없다면 같은 우주란 개념이 대체 무슨 의미가 있나. 우리가 아무리 우주를 개척하고 인류의 외연을 확장하더라도 그곳에 매번 그렇게 남겨진 사람들이 생각난다면 점점점 하면서 이게 지금 화살표가 논리, 그러니까 생각의 흐름이자 논리의 흐름이에요. 이런 식으로 시간을 끄셔도 소용은 우리는 점점 더 우주에 존재하는 외로움의 총합을 늘려갈 뿐인 게 아닌가 뭐 이러고 있어요. 자, 근데 중요한 거 봐. SF의 특징이 이런 기술들이 메시지를 전달해 준다고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서 지금 전달하고 있는 메시지가 뭐예요? 여기서 지금 그러니까 안나가 말하고 있는 게 뭐예요?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는 현실이 있더라. 만남이 불가하대요. 만약에 같은 우주여도. 그래서 여기서 이제 SF 소설에서 외적 증거 자주 나오는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아까 말했던 저 기능을 어떤 이 역할을 할까요인 거고, 나머지 하나는 저 기술이 있다라는 건 지금 이 세계랑 같은 세계라는 거야, 다른 세계라는 거야? 같은 세계랑 다른 세계라는 거야. 저 기술이 있다라는 건 우리 지금 저거 있어요? 없잖아. 다른 세계라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메시지 자체는 사실 공통되는 거 아닌가? 그쵸? 내가 아까 말했던 버스 자동차랑 거리 차이만 있지 이게 본질적으로 뭔가 근본적 차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실은 미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얘가 현실을 비추기도 한다라는 거지. 오케이? 중현아, 아시겠어요? 너 밑에 집이 누구 사는지 알아요? 예. 위에 집이 누구 사는지 알아요? 친해요? 그래요? 그럼 옆에 집은? 왜 옆에 집이랑 밑에 집 차별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중현이 입장에서는 밑에 집이랑 옆에 집이 뭐 한 몇 미터 떨어져 있는 거지만 여기 있는 안나의 상황이랑 다를 게 없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소통이 안 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이 지구에 있는 외로움 중에 한 명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옛날에 몇십 년 전에는 이웃끼리 뭐 친했다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렇죠? 다음 장. 남자가 결국 반박하지 못했고 안나가 말했대요. 떠나게 해주게. 나는 내 개인 우주선을 가지고 슬램포니아로 가겠대요. 농담이시죠? 하면서 밑에 보니까 이 밑줄 그어져 있는 거. 저건 지구와 위성 사이로 오가는 용도의 셔틀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구와 위성 사이로 오가는 용도의 셔틀이라는 건 이게 이제 장거리용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장거리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 지금 이 자전거 타고 영국 가겠다는 거랑 같은 소리죠, 중현아. 그래서 내년에 꼭 가보세요. 애초에 슬램포니아에 도달할 수 있을 리가 없고 허가받지 않는 항해와 탐사는 연방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대요. 함께 지구로 갑시다. 그러니까 나는 내가 가야 할 곳을 정확히 알고 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가족애의 상징 혹은 의지의 상징인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아까 앞에서 뭐 가족들이 이미 죽은 걸 알고 있다 혹은 이게 뭐 불가능한 걸 알고 있다라는 인정하는 말이 있더라도 그게 그냥 이 상황에 대한 현실, 그냥 팩트만 인정하는 거지 본인의 의지까지 부정한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내게 마지막 여행을 허락해달래요.
남자는 짧은 순간 갈등에 빠졌고 본사는 노인을 지구로 데려오라고 했지만 그녀에게 연민이 생겼대요. 안나의 개인 우주선은 워프 버블조차 만들 수 없는 구식 셔틀에 불과했고 그리고 슬램포니아 행성계는 빛의 속도로 가더라도 수만 년은 걸리는 거리에 있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갈 수 없는 거리다. 무엇보다도 남자에게는 허락할 권한도 없었대요. 밑에 쭉 보니까 우주 데브리의 발생을 단속하고 있고 궤도의 우주 폐품이 포화 상태에 도달했기 때문에 숙련되지 않은 조종사의 짧은 판단 착오만으로도 충돌 사고가 발생할 수 있었대요. 노인의 무허가 영역을 방조했다간 수많은 폐품들이 흩어지거나 멀쩡한 인공위성들이 파손될 거래요. 안나의 말대로라면 그녀는 디프리징의 전문가였지 전문 우주 조종사는 아니었다. 그러니까 지금 봐. 상황 자체도 불가능한 상황이고 개인의 능력조차도 사실은 뭐랄까 할 수 없는 능력인 거죠. 그러니까 전문 조종사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그 의지 부정, 능력 부정 배우잖아. 여기서는 둘 다 부정된 거예요. 이 작품 수업하는 쌤이 혹시 다른 작품 뭐 하십니까? 아니 이 작품 수업한 쌤이 다른 작품을 하긴 했을 거 아니야. 아직 아무도 안 했어요? 고리타작하던 쌤이요? 그 너와 나만의 시간 하는 쌤이랑 다른 쌤이에요? 근데 너네 보니까 다른 쌤이 수업하시는 것도 그냥 세트로 내는 경우가 있던데? 그니까 어쨌든 그래서 지금 여기 등장하는 거는 그 겉에 보이는 이야기 말고 생각하는 구조 봤을 때는 당연히 너와 나만의 시간도 떠오르죠? 그쵸? 그러니까 바깥 물리적 사실이 어떻든 간에 의지가 변하지 않는다라는 점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차이가 있다면 그 너와 나만의 시간에서는 의지와 현실이 서로 엇갈린 거잖아. 살려는 의지 없는 사람이 살게 된 거고 살려고 했던 사람이 죽은 거거든요. 여기는 근데 대신 이제 이 안나가 밀고 나간 거죠. 자기 욕심을, 신념을. 전문 우주조종사가 아니었다. 남자는 시선을 마주하지 않고 말했다. 저도 상부의 지시로 나온 거여서요. 사과는 진심이었다. 그녀 이야기에 마음이 약해졌고 하지만 그랬어도 방법이 없었다. 지구로 돌아가자는 남자의 온갖 설득에도 안나가 낡은 우주선을 기약 없는 우주여행을 떠나자 남자는 그 뒷모습을 하염없이 바라보기만 했다. 그러면 지금 남자가 그냥 이 바라보기만 했다. 결국에 이 남자는 안나의 주장에 납득된 거예요? 납득된 겁니까? 저 개인 셔틀을 타고 갈 수 있는 안나의 조종 실력을 믿은 거예요? 이 정도면 F1 나가서도 승산이 있겠다. 이렇게 본 거예요? 왜 바라보기만 한 거예요? 매정하게 그래 너 죽어라 이러고 지금 가만히 있는 겁니까? 그치. 연민이랑 꽤 비슷해요. 근데 연민도 맞아. 연민도 있고요. 존중해주는 거지, 최소한. 뭐를? 요 가족의 의지를 존중해주는 거지, 행위를 존중해주는 게 아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보면은 나오는데, 남자가 안나의 부탁을 거절하는 까닭이 안나에 대한 생각도 있는데 본인의 임무를 완수하기 위함도 있다라는 거. 다음 학습활동 1번 보면은 이 작품의 주된 배경이 우주정거장이 도 중심에게 어떤 의미인지 정리해보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여기뿐만 아니라 안나와 남자는 서로 대립되는 포인트가 많기 때문에 그거 제가 아까 대사나 혹은 밑줄 끄세요, 별표하세요가 다 대조각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치 보면 위에 있는 게 한 카테고리를 묶이는 거예요. 밑에 있는 게 한 카테고리를 묶이는 거. 이거 빼고.
다음에 2번 인물 간의 갈등 상황과 인물의 인식 변화를 파악해보자. 이거 밑줄 끄시고 별표 치세요. 갈등 상황과 인식 변화를 파악해보자 이러죠. 이거는 만약에 얘가 시험 문제로 어떻게 발현되냐면 대사 행동에 밑줄 그어놓고 적절한 거 고르세요,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세요. 그게 이제 2번 학습활동이 문제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 내용이 무엇이고 대화 내용 중에서 남자 혹은 안나가 생각이 변하는 부분이 있나 없나 이런 거 이제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학습활동 3번에 왼쪽 보면은 지도 방법에 2번 봐요. 과학소설이 현실의 문제 상황을 어떤 방식으로 다루고 있는지 생각해 보도록 밑줄 그으세요. 과학소설이 현실의 문제 상황을 어떤 방식으로 다루고 있는지 생각해 보도록 밑줄. 여기. 그래서 뭐 여기서 뭐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한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게 일종의 미래 이야기여서 사실 우리가 조금은 객관성을 유지하면서 읽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처한 문제를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그다음에 밑에 보니까 4번 봅시다. 작품의 마지막 부분이래요. 남자는 커다란 위성들 사이에서 초라한 안나의 셔틀의 파편들을 피해 움직이는 것을 보았고 실수로 부딪히기라도 하면 금세 산산조각 나버릴 것 같은 작은 몸집이었대요. 낡은 셔틀은 아주 오래된 가속장치와 작은 연료통에는 붙어있는 게 없었고 아무리 가속하더라도 빛의 속도에는 미치지 못할 여기 밑줄 아무리 가속하더라도 빛의 속도에는 미치지 못할 것이다. 여기 내가 왜 밑줄 끄라 했을까? 본문에 지금 291쪽 봐요. 291쪽에 이 23번째 줄 같은 우주라는 개념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래요. 만약에 뭐만 한다면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그러니까 요. 만약에 같은 우주여도 의미가 없다. 조건은 빛의 속도로 이동할 수 없다면이야. 근데 하나 알아야 되는 건 뭐예요? 여기서 생각이 끝나는 게 아니고 진전되잖아. 아무리 우주를 개척하고 외연을 확장하더라도 남겨지는 사람들이 생긴다면 그냥 외로움의 총합을 늘려가는 거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개척하고 외연을 넓혀가요. 그런데 남겨지는 사람들이 있어. 그렇다면 결국에 이건 외로움의 총합을 늘리는 거래요. 빛의 속도로 갈 수 없으면 외로움의 총합을 늘리는 거예요. 그렇죠? 같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으면 같은 우주에 있어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빛의 속도로 갈 수 없으면 외로움의 총합이 늘어나는 거다. 그러면 다시 학습활동 가봐요. 아무리 가속하더라도 빛의 속도에는 미치지 못할 것이다. 한참을 가도 그녀가 가고자 했던 곳에는 닿지 못할 것이다. 는 뭐예요 지금? 이 상황이 그냥 유지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쵸? 근데 봐, 이게 중요한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나의 뒷모습은 자신의 목적지를 확신하는 것처럼 보였다. 이거 나중에 아니고 이제 연결시키기 좋은 게 뭐 실존주의, 뭐 휴머니즘, 그다음 뭐 인간다움 가치 뭐 이런 걸 연결되기 좋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까 니네 그 쌤이 무슨 작품 수업하시냐고 물어본 거예요. 지금 이게
빛의 속도로 움직일 수 없다면 결국에 아무리 기술이 발전하더라도 외로움의 총합을 늘리는 거라는 이 결론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지. 근데 그러고 끝내는 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적지를 확신하고 가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런 사람들이 멋있더라.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96쪽 두 번째 줄 봐요. 인간 존재 의미 밑줄 긋고 별표. 인간 존재 의미. 이거 좀 이게 약간 어려워 보일 수 있는데 그냥 쉽게 말하면 왜 사냐 이거예요. 왜 사냐. 왜 사냐. 왜 사냐. 그래서 이게 사실상 여기서 다루고 있는 주제랑 그 너와 나만의 시간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가 기본적으로 인간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공유하는 면이 있다. 그거 말고는 니네 시험 보면서 엮을 게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이거 독립적으로 내던가 아니면 너나 시랑 내던가 둘 중 하나. 근데 이게 국어 전공자 입장에서 이거 참기 힘든데. 이걸 너나 시랑 엮고 싶다는 그 욕구 참기 힘들거든요. 이렇게 서로 미래와 과거를 다루고 있는데 똑같은 주제를 다룬다. 이 낭만 쩔거든요, 이게. 근데 모르겠어요. 너네 쌤들이 과연 그 낭만을 시험에서 챙기고 싶어 하실지. 인간 존재 의미를 묻고 있고, 밑에 가족, 사랑, 연대와 같은 정신적 가치와 과학 발달 사이의 관계를 잘 보여준다. 이게 지금 이 작품뿐만 아니라 SF 소설에서 잘 공통적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밑에 뭐 관내분실, 아몬드 있는데 관내분실은 이거 니네 말고 아름고에서 쓰는 교과서에 실려 있는 작품이거든요. 아몬드는 그걸 텐데 감정 못 느끼는 애한테 일어나는 거거든요. 다 읽어보셨죠? 네, 다 아는 이야기. 김연아 이거 왔어요 진짜로? 거짓말하지 마세요. 확실해요? 굉장히 의외인데요? 수행평가 때문에 읽었죠? 그럼요. 협박해서 읽었어요? 그럼요. 저렇게 뻔뻔하게 어떻게 거짓말을. 문학소년인데 점수는 왜 비문학적이에요? 비인간적이에요 왜? 나도 이런 거 소설 하나 써가지고 그냥 취미로 강사하고 싶어요. 왜? 지금 10분 쉬었다가 통곡환기 하겠습니다.
시원아, 저거 좀 눌러줄래?